자, 어디 쉬셨나요? 자, 우리 시행자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자, 개발 사업은 시행자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아까 시행자 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계획 지정됐겠죠? 지정되고 이제 우리 시행자 부분으로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쭉 나오거든. 그죠? 아마 교재도 여러분, 교재 아까 260페이지였나요? 자, 현재 60페이지, 기본서는 60페이지고, 일반 요약점은 88페이지인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자 지정이 보인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도 있다. 자, 공공시행자는 거기 뭐뭐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보인가요? 예, 전부 다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민간시행자가 있죠? 자, 민간시행자는 여러분 토지 소유자도 가능하고 조합도 가능하죠? 대신 민간에서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이거든. 여러분들 도시개발조합도 일반적으로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조합이 시행자가 될 때는, 자, 조합은 수용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수용 방식을 택할 수 없어.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자, 수용은 일반적으로 그 땅을 강제로 뺏는 거잖아. 근데 조합원들이 다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들이잖아. 그럼 자기들 땅을 강제로 뺏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은 어쩔 때만 시행자가 된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알겠죠? 자, 그럴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수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조합은 수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된다.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건설업자도 보이죠?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또 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 등등등이에요. 일단 외우지는 마세요. 자, 전부 다 민간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럼 이 자들 중에서 자, 시행자가 되고자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자, 지정을 받고 싶으면 지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강릉시에서 만약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강릉시 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뭐 신청은 뭐 두세 군데 들어오든지 뭐 서너 군데 들어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행자 중에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 해줘야 돼? 지정을 해줘야 돼. 알겠죠? 이번 이 조합해라, 토지공해라 등등이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을 받으면 뭐가 된다? 시행자가 된다. 됐나요? 이건 전부 다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이 그 사업에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지정권자가 심사해서 그 중에 누구를 지정하겠죠? 지정을 하면 지정받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시행자 테마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기본이 자,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 하나 볼 것이고, 또 한 가지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는 경우 있거든. 이거다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조합.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나오죠. 하나씩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자, 환지는 여러분 뭐라 했죠? 땅을 바꿔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지정은, 자, 시행자 지정권자 지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자, 만약에 이 전부 환지 방식은 개발계획에 나오거든. 자,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요적은 전부 환지 방식을 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는 시행자를 누구로 지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 알겠죠? 환지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대신 예외 있죠. 예외죠. 지자체 등입니다. 자, 등을 쓰는 것은 공공기관도 들어가요. 토지공도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방식일 때? 전부 환지 방식인데,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맞아. 원칙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서 기본 숫자 개념하고 동의 요건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반점들 여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겠죠? 1년 병행 동의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1년 병행 동의. 이럴 때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방식인데? 전부 환지 방식인데. 이게 예비죠. 원칙은 누굴 지정하라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 당연히 원칙이지. 알겠죠? 그걸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1년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유자 조합이 지정이 되려면 소유자 조합이 지정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신청하는 거 무조건 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신청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할 거잖아. 근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이 될 때까지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예, 1년 동안 뭐 한다고? 지정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야. 또 신청 자체가 일단 위법 부당이 나오는데 그건 무시하고 1년 동안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병행은 여러분 그 지자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 공공사업하고 병행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등. 자, 그리고 소유자 등이 동의한 경우거든. 자, 동의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받으면 되잖아. 근데 좀 더 토지 소유자들이잖아. 뭐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의 경험이 별로 있어 없어? 없잖아. 자기들이 시행자 되려고 하니까 겁나거든. 여러분도 시행자 되려면 할 것 같아? 그거죠. 경험도 없고 뭐 얼마나 뭐. 그래서 소유자들이 차라리 지자체가 좀 해주세요라고 동의하면 그때는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이 동의 정족수가 이거 딱 하나 나오니까 보세요. 2분의 1이 나온 것은 하나밖에 없어. 자, 동의 정족수가 뭐야? 면 2분의 1 이상 동의 and 소 2분의 1. 됐나요? 그래서 동의 정족수 하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면 2분의 1 이 말은 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된 소유자 동의. 그리고 항상 and 전체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나온 것은 우리 전체 정족수 하나밖에 안 나와.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야. 알겠죠? 그래서 동의하면 이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방식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가지 경우 뭐라고? 1년, 병행, 동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1년은 1년 동안 지정신청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고 동의는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 됐나요?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간간히 문제에서 물어볼 때. 자, 우리 토지 소유자가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국가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OX. X. 국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지자체 등이니까. 국가가 들어가면 국가 등이라고 해야지. 국가가 더 크니까. 알겠죠? 국가는 안 들어가요. 됐나요? 지자체 등이다. 국가 들어가면 아니옵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행자 바꿀 수도 있죠? 당연히 바꿀 수도 있지 뭐. 시행자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자,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네 가지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외우라겠죠? 1년 또 2년 또 취소 또 부도나 파산이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자,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1년은 뭐죠? 자,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조합인 게 전부 환지방실 때거든. 근데 자, 소유자나 조합이 몇 년 이내 인가신청 안 들어왔다? 1년 이내 실시객 인가신청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알겠죠? 자, 1년 이내 인가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시행자가 되면 실시객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이 돼도 인가신청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행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경이 가능하다. 자, 2년은 여러분 가만히 잘 물어보죠. 2년 동안 자, 인가 받고 나서 여러분 인가 나오면 공사 착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업 시행. 근데 2년이 돼도 사업 착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인가 받고 2년 될 때까지 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럴 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수하는 것은 2년. 됐나요? 자, 취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객 인가가 취소된 경우야. 시행자 지정 취소되면 바꿔야지.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 실시객 인가가 취소됐죠? 이럴 때는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취소 기억하시고. 자, 부도 파산 알겠죠? 시행자가 부도나거나 파산됐어. 이럴 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라고? 1년, 2년. 착수하는 것은 몇 년? 2년. 됐죠? 그리고 취소된 경우 또 부도. 네 가지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25일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가지. 포인트는 그 단어 1년, 2년, 취소, 부도 딱 네 개 기억해서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도시개발 조합을 공부할 겁니다. 자, 조합은 여러분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죠. 조합에 관한 것 정리할 거예요. 일단 조합의 설립에 관한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합원 권리 의무 그리고 대의원회 뭐 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조합은 이야기했죠.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우리 조합이 세 군데 나오잖아요. 그죠? 도계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조합, 또 도정법에 나오는 정비조합,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조합이잖아. 그 중에 양이 제일 작은 게 도시개발조합이야. 그죠? 여러분 알피 정비조합은 두 가지나 있잖아. 정비사업조합은 두 가지 있죠? 뭐?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 두 개나 되니까 양이 좀 더 많지. 그렇지 않나요? 주택조합은 여러분 세 개나 되잖아. 주택조합은 뭐만 있어? 지역주택조합, 또 직장, 또 리모델링.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도정법에 나오는 정비조합이나 주택법이나 주택조합은 양이 더 많아요. 알겠죠? 양이 많아.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 요 두 놈들은 거의 뭐 항상 나오죠. 여기도 한 문제 꼭 나오고 한 문제 꼭 나오고 한 개는 두 개씩 나와. 그죠? 도시개발조합은 거기에 비해서는 양이 작어.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두 개 있고 세 개나 있잖아. 도시개발조합 하나밖에 없잖아. 알겠죠? 양이 작어.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수월하겠죠? 일단 여기 들어가면 양이 많아서 복잡해 머리 아프잖아. 똑같아. 머리 아픈 것은 조합에 조점만 넣어도 머리가 아파. 조합 문제는 잘 나와 어쨌든. 알겠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도시개발조합은 우리 개발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자, 필수다 아니다? 필수 2다 아니다? 조합 없어도 사업 시행 잘해? 시행자가 얼마나 많아? 알겠죠? 공공민간 많잖아. 알겠죠? 조합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도시개발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죠. 조합은 수용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조합은 어쩔 때만 시행자가 된다고. 환지 방식일 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합 자체는 필수가 아니란 말은 조합이 없어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많은 시행자들. 알겠죠?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지정 안 될 수도 있잖아. 지자체 등이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합은 반드시 필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이 반드시 있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필요 없다겠잖아. 어쨌든 나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건 있어야 돼. 이건 필수하겠잖아. 됐나요? 주택 조합은 따지지 말고. 왜? 주택 조합은 성격이 좀 달라.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개발하고 정비조합은 도시공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하고 주택조합은 도시공계획 사업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공공성이 약해. 알겠죠? 여기 조합은 위에 성격이 많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위에는 다 법인들인데 주택조합은 법인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좀 더 성격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여기를 할 사람만 하는 거야. 주택조합은. 기억나요? 주택조합은 지역조합이 직장도 마찬가지고 주택조합이 뭐야?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 만들자고 결성한 게 뭐라고? 그래 주택조합이야. 자기 집 만들려고 하는 거야. 공공성이 강하다고 약하다고? 약하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강하잖아. 성격이 아주 달라요. 주택조합은 또 비교는 하겠지만은 기본 출발이 틀려. 알겠죠? 주택조합은 뭐라고?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 물론 파시브 한채도 있잖아. 근데 보통 무주택 기억하시면 돼.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자고? 집 마련하려고 조합 결성하는 것이 주택조합이야. 됐나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 자기 집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집 만들려고 하는 거지. 사회, 이 국가를 위해서 내 집을 만들어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공공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개발조합에 관한 것은 첫 번째, 설립에 관한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개발적 설립 과정이 보인가요? 자, 그 설립 과정은 일단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죠? 7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모여서 뭘 작성하는 거야?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법인에서 법인의 해치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느 법인이 되면 다 정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정관은 한 해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조합도 정관이 있고 재건축조합도 정관이 있어. 법인 해칙이니까. 근데 주택조합은 정관이 있을까 없을까? 주택조합은 정관이라고 안 해. 규약이라고 그래. 규약. 법인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규약의 명칭도 틀려. 어쨌든 정관은 해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단체 모이면 회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 정관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설립인가를 받아야지. 알겠죠?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받으려면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것이고. 자, 설립인가는 누가 해줘? 다 누구 찍으라겠어? 지정권. 아, 개발법은 정말 편하다니까. 다 누구 찍으라고? 지정권자 좀 찍어주세요. 알겠죠? 7번 허경영만 찍지 말고. 알겠죠? 누굴 찍으라고? 지정권자 좀 찍어줘. 여기는 입구부터 그냥 허경영 난리가 저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 막. 알겠죠? 자, 그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 어쨌든. 알겠죠? 누군가가 근데 자꾸 꼬드기는 것 같아. 선거 때문에 나오잖아. 그죠? 선거만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 알겠죠? 돈 많이 들어. 그러면 그 돈을 다 누가 대준다는 이야기잖아. 누군가 꼬드기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나오겠어? 자기 돈 써가면서 선거하진 않을 거니까.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뭐 트럭 만들고 뭐하고 다 돈 많이 다 돈이야, 돈. 선거원 쓰는 것도 그러고. 알겠죠? 물론 이제 선거금이 나중에 해가지고 보전받긴 합니다만은 일정 퍼센트 이상 나와야, 득점이 나와야 가능한데 보통 득점 안 나오잖아. 어쨌든, 자, 인가는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법인은 다 성립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설립 등기가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
등기가 됨으로써 뭐다? 성립이 되는 거야. 인가 받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은 등기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가 나오면 보통 30일 이내거든. 이건 기본 숫자니까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만 조합은 성립이 되는 거야. 요 인가 받을 때 성립된다 맞아 틀려? 틀려.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 성립한다고? 등기가 돼야지. 설립 등기를 해야만 조합은 성립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뭐 기본 숫자로 여러분 7명 이상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정관 작성해서 인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볼 것. 자,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동의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해가지고 조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동의 정족수는 우리 앞에서 봤던 정족수하고 똑같아. 자, 면삼이 and 소 2분의 1. 여기서 많이 봤죠? 어디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억나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수립할 때도 동의 정족 똑같았잖아. 면삼이 and 소 2분의 1. 두 개 정족수는 같아요. 자,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그리고 and 또는 하면 틀리다겠죠? 완화 및 and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동의 2분의 1 이상 동의 둘 다 받으라는 이야기야.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그리고 and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뭐 할 때? 인가 신청할 때. 그래서 인가 신청은 신청서에다가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신청서에다가 뭘 들어가야 돼? 동의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 동의는 다 서면으로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명 날인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동의 정족사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면사면도 소 2분의 1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 조합원 보인가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누가 한다? 개발계획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조합원은 뭐라고요? 자, 우리 개발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누구?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사업은 다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알죠? 건축물 소유자 안 들어갑니다. 또 건축물 소유자도 없어. 거의. 야, 일단 개발구역은 낙후된 지역이라 건축물도 별로 없어. 또 있긴 있겠지만 아주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에서는 자,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잖아.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잖아. 알겠죠? 근데 우리 개발 사업은 즉 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예요. 항상 초점이 뭐라고? 개발 사업은 토지 구획 정리. 초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한 가지. 이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거냐 문제죠. 아까 우리가 동의했잖아요. 면사면도 소 2분의 1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립 동의를 안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못 된다? 동의한 사람만 된다? 조합원 됩니다. 여기는 동의 유무를 안 따져.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개발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재건축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다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동의하든 안 하든 알겠죠? 동의, 유무 상관없이 다 조합원 되는 거야. 알겠죠? 개발과 재개발은 조합원이 설립 과정에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 돼. 재건축은 뭐라겠어?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거야. 알겠죠? 재건축은 여러분 한마디로 내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받는 거잖아. 위에보다는 공공성이 약하다겠죠. 근데 생각해봐. 그럼 위에는 개발과 재개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개발 자체가 모두를 위한 거지. 나 위해서 해준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동의 안 하면 개발사업 하지 말란 이야기야? 알겠죠?
한마디로 낚아진 게 동의 안 한다고 개발사 못해?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조합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걸 공공조합이라 그래. 공공성이 강한 조합을 공공조합이라는 것인데 공공조합은 항상 의무가입이야. 강제가입이야. 알겠죠? 그래서 동의하든 안 하든 뭐라고? 조합은 된다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우리 공공조합이라는 것이 여러분 많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 여러분이 의사 되면 의사 돼보셨나요? 의사 되면 의사협회 회원 당연히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의사 된과 동시에 다음 달 회비내라고 날라와 통지서. 난 가입한 적도 없는데 자동가입이야.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변호사의 자동 회원이 돼버려. 전부 다 강제가입이라니까 동의하든 마든 상관없어. 약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성이 강한 그런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이에요. 뭐 개발과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하다겠죠? 그래서 동의하든 안 하든 다 뭐라고? 조합원 되는 거야. 재건축은 거기보다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겠잖아. 재건축은 자기 집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야. 됐나요? 대신 주택조합은 동의 물어봐 안 물어봐? 동의 자체를 안 물어봐. 왜? 할 사람만 모여서 하니까 누구 동의 받아? 그게 성격이 다르다니까. 주택조합은 아까 이야기했죠? 집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겠다는데 누구 동의 받아? 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됐나요? 리모델링만 필요하지. 왜? 리모델링은 우리 아파트 전체라는 거나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성격이 다른 거니까. 주택조합 중에서 리모델링은 또 성격이 또 틀리죠?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은 집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잖아. 됐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일반적으로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고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조합원의 권리 의무사항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거기다 한 가지 꼭 물어보는 거. 자, 일단 조합원은 평등 의결권이 보인가요? 그거 한번 잘 질문 물어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조합이 되면 의결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결권은, 자,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한다. OX? 자, 우리 조합원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자, OX, X. 알겠죠? 자, 이 말은 땅을 10,000평 갖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100개 생기고 한 평이 있으면 의결권 하나밖에 못해? 틀렸죠? 자, 틀렸잖아. 비례한 게 아니라 면적에 뭐다?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을 10,000평을 갖고 있든 한 평을 갖고 있든 의결권 다 똑같아. 알겠죠? 평등한 의결권이지 면적에 비례하여 하면 틀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의무는 여러분 경비부담하면 돼요. 알겠죠? 조합원 되면 경비부담 해야 됩니다.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요. 뭐 그렇게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이 나오죠? 임원 부분만 또 잠깐 보시면, 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은 여러분 조합장 있고 또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당연히 한 명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 감사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 감사를 둡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예요. 항상 임원 선임은 다 총회에서 하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임원 쪽에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할 것이 그 이야기죠. 자, 일단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사다. 이사가 조합하고 서로 분쟁이 발생했어. 알겠죠? 소송이 제기됐다든가, 이사가 조합하고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조합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됐잖아. 알겠죠? 이사는 조합의 임원이잖아. 근데 조합하고 싸움이 붙었단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조합을 대표하는 것은, 자, 조합장이 대표한다. OX. 조합장이 대표한다. OX. X.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합니다. 조합하고 분쟁 생기면 조합에서 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조합이 걸어다닌가? 그죠? 그러면 조합을 대표하는 건 조합장이 한다고, 감사가 한다고. 감사. 알겠죠? 그래서 이사나 조합장, 조합장도 마찬가지야. 이사나 조합장이 조합하고 분쟁이 생겼거나, 알겠죠? 또는 자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감사. 하나 봐놓으세요. 감사가 대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것만 또 정리할까요? 자, 조합 부분 정리한 것만 좀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조합에는 총회가 있거든. 그죠?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자, 총회는 필수 기구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조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 때,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 근데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자, 그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거든요. 또 대의원회.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의사결정하려면 총회 조합원들 다 소집해서 모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절차도 복잡하고 또 많이 모이면 시끄럽죠.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은 게 뭐라고? 대의원회. 또 대표 선수를 뽑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 학교도 여러분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모여가지고 결정해? 아니면 반장들 뽑아서 반장들끼리 결정하는 것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대의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 선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중에 10% 정도 구성돼 가지고 대의원을 구성하는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의원회는 거기 나와 있죠.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는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임의기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비조합에서는 다르죠? 정비사업조합,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100명 이상일 때는 두어야 한다잖아. 그죠? 근데 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는 5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기억해 놓으세요.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둘 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니까 50명 이상이 많으니까 총회에서 결정하려면 50명 이상 참석하려면 장소도 돼야 돼. 요즘도 5인 이상 금지잖아. 알겠죠? 그래서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원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신 행사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일단 5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대신 이제 항상 물어보는 한 가지가 이거거든.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돼. 웬만한 건 다 총회에서 결정해. 다. 엄청 많은 결정사항들이. 알겠죠? 이거 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 그걸 대행을 하는데 문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5가지가 나와.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여전히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 나왔다 이게. 작년 나와서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겠죠? 이야기했잖아.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자체가 과거 기출이 똑같이 나오는 건 거의 없어. 알겠죠? 딱 한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요 문제가 23회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알겠죠? 드문 현상이야. 걱정하지 말은데 항상 했던 거니까 또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성의가 없었어. 짐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알겠죠? 23회 동안 똑같이 한번 작년에 나왔어. 근데 아주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올해 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자체는 중요해. 지문으로도 나오거나 항상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자, 일단 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건 맞아. 대신 행사합니다. 의결권을. 근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5가지인데 5가지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보통 말하냐면 이렇게 개정 임원이 환지를 뭐한다? 합병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개정 임원이 뭐한다고요? 환지를 합병한다. 그렇게 외우세요. 자, 여러분들 자, 개가 뭐고 정이 뭐고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한마디로 중요한 것들이야. 조합 자체의 생존에 관련되거나 아주 중요한 것들은 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들이야. 이해됩니까? 원래는 다 대행할 수 있어. 근데 요놈은 대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나요? 5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총회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야. 대연회가 대행 못합니다. 5가지는. 자, 첫 번째 개가 뭡니까? 개발계획 수립이야. 그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알죠? 이 개가 뭐라고? 개발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개발계획은 제일 큰 계획이잖아.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거죠. 자, 이것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 알겠죠? 총회에서만이. 그래서 이제 변경 같은 거 하고자 할 때도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받으시고. 대신 예배 실시계획은 어쩐다? 실시계획 변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대행 가능해요. 대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조합이 시행자일 때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들 조합이 시행자가 아닐 때는 필요 없는 이야기고.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현재 조합이 시행자일 때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일 때 대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계획은 안 돼. 알겠죠? 큰 계획이니까. 총회에서만 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실시계획은 조그만 계획이잖아. 그럼 실시계획을 수립 변경은 대연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총회 대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정의 뭐예요? 정관 바꾸는 거, 회칙을 바꾸는 거잖아. 정관 변경 이런 것도 어디서만 가능하다? 총회에서만 하지. 대연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정관 변경입니다. 자, 또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이야. 임원 선임들도 어디서만 가능해? 총회에서만 가능하고. 이건 여러분 상식이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정비조합도 다 마찬가지예요. 임원 선임 등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 총회에서만 가능한 거지. 대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원을 뽑는데 봐봐. 대연에 몇 명 모여가지고 누구를 임원 밀어줘 그러면 여기는 아니 상왕기구가 돼버리지. 알겠습니까? 임원 선임들도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총회에서만 가능해. 자, 또 환지. 자, 이 환지가 뭐죠? 환지 계획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환지 계획은 소유자 땅을 바꿔주는 그런 문제잖아. 그럼 전부 다 이해관계에 막 서로 뭉쳐 있잖아. 근데 대연에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총회에서만 가능한 거야. 알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 관한 문제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합병이나 해산 문제죠? 법인, 우리 조합의 합병 해산 문제도 중요한 문제잖아. 이것도 어디서만 가능하다? 총회에서만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연은 대행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5가지 있다는 이야기야. 5가지 어떻게 하라고? 개, 정, 임원이 환지를 합병한다. 됐나요? 이렇게 받으시고. 매번 물어봤던 게 작년하고 23에 나왔던 것이 이거야. 환지 계획에 관한 파트는 중요하니까 대행할 수 없거든. 그죠? 근데 문제도 아닌 문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정지를 시행자가 정하는 거야. 알겠죠? 시행자가. 그것은 대행 문제가 나왔나 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있다 없다. 막 조합에서 시행자라면 알겠죠? 시행자 예정 지정할 거 아니야. 그럼 대연에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계획뿐이지 예정 지정은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은 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은 대행할 수 없어. 근데 예정 지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됐죠? 여기 23에 나왔던 것이고 작년도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정 지정은 시행자가 하는 것이고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조합에서 하겠죠? 뭐 총회에서 결정해 그것도 하겠죠? 대연회가 대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안 들어가잖아. 할 수 없는 것은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할 수 없다니까? 응?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할 수 없다고. 예정지는 계획이 아니잖아. 알죠? 이건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이야기야. 할 수 없는 것이 요놈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요놈들이라고. 됐죠? 뭐라고? 개, 정, 임원, 환지, 합의, 환지 계획이라고. 알겠죠? 환지 계획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건 환지 계획을 몇 사람이 해버리면 칼부림 나.
땅 쪼개는 거잖아. 그럼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 땅 막 잘라내버리고 막 그러면. 알겠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전부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지 대행 안 되는 거예요. 합병 해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고 임원도 총회에서만 해야 돼. 또 정관 바꾸는 것도 총회에서 해야 되고 개발기업도 제일 큰 계기잖아. 이런 건 다 대의원회가 대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서만 하라고? 총회에서. 나머지는 다 대행할 수 있어. 이 5가지는 대행할 수 없다. 됐나요? 다 기억해 놓으세요. 개정 임원이 뭐라고? 환지를 합병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거기는 그 정도로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자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3가지 말씀드렸네요. 자, 우리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되는데, 자,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가지 경우. 다시 한번. 자, 일반적으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은 누구를 지정하라고?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해라. 자,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 토지공도 들어가요. 자, 경우수 3가지 어떻게 외우라겠어? 1년, 병행, 동의. 동의 정적도는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 됐죠? 그 암기 좀 해놓으시고요. 자, 2번째. 시행자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변경 사유는 4가지. 4가지. 어떻게 하라고? 1년, 2년, 또 취소, 또 부도나 파산. 됐나요? 자, 착수하자는 경우는 몇 년 이내 착수하자는 게? 2년.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자, 3번째는 우리 조합법은 정리하시면 돼. 이제 조합은 좀 산재되어 있지만, 알겠죠? 조합에 관한 것은 아까 설립 과정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또 임원 문제, 또 대의원의 문제, 뭐 그 정도로만 봐두셔도 돼. 조합의 양이 이렇게 안 많아요. 도시개발조합은. 됐나요? 자, 3가지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중에서 어쨌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시행자도. 알겠죠? 조합에 나오든지 뭐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3가지. 시행자 동안 3가지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 딱 3개 딱 기억하시고 4개 딱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합은 주섬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어쩌서 주섬 해야지 뭐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시행자는 뭘 작성한다고? 실시계획.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야.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는 누가 해준다고? 지정권자. 자, 그래서 인가 신청 해야 되겠죠?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가 신청은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아까 하겠지? 개발구역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인가 신청해야 돼? 아니, 실시계획처럼 3년 기억을 하니까 3년에 안 하면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봐버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이내는 해라. 됐나요? 3년 이내. 대신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 조합이 1년 이내 인가 신청을 안 해버리면 이들은 바꿀 수가 있어. 알겠죠? 이들은 특이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해야 할 것이고 여기는 시행자 변경 사유야. 알겠죠?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정됐지? 됐으면 몇 년 이내 인가 신청을 하고? 1년 이내. 안 해버리면 시행자 바꿔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는 1년이고요. 됐나요? 일반적으로는 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되려면 몇 년 이내 해제 안 되려면 3년 이내 인가 신청이 기억나요? 되지 아까 330만 넘을 때는 오케이. 그 기억해 연결해서.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시 인가는 가볍게 보고요. 그 정도 보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죠? 인가 떨어지면 사업 시행이 들어갑니다. 자, 사업 시행 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사업 시행은 우리가 수용 방식이 있고 또 환지 또 혼용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용 방식에 관련된 걸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환지 방식 이걸 정리를 할 거다. 자, 수용 쪽도 한 문제, 환지 쪽도 한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일단 수용 방식은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